803번 고객님 12번 찾으러 오십시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지금 적금 들어가고 있는 거 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그것 좀 깨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고객님. 그러면 적금 해지하지 말고 납입 한도 내에서 대출 받아서 긴급하게 쓰시는 건 어떠세요? 대출 금리도 적금 금리에서 1% 정도만 더 내시면 대출 금리도 저렴하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고 신용 등급에 영향도 없어서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으세요. 아, 그런 것도 있나요? 예,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원 유튜버 은행 다니는 우빈 아빠입니다. 방금 보신 상황은 은행 창구에서 참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갑자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실 때 보통 예금을 깨지 말고 아까우니까 그 예금을 담보로 예금 담보대출을 받아서 쓰시라고 많이들 권합니다. 예금 금리에서 1% 정도만 더 내시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2% 정도의 대출을 쓰실 수가 있고, 신용 등급에 영향이 없고 가입한 예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됐을 때 예금을 찾아서 쓰는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함 같은 걸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긴급하게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자금일 경우에 분명히 장점이 있긴 합니다. 다만 오늘 고민해 볼 것은 예금의 가입 시기와 대출의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예금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항상 이익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금 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게 더 이익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36개월, 즉 3년짜리 적금을 붓고 있는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있고요. 대출은 두 분 다 1000만원을 신청할 거예요. 그리고 대출은 예금 만기 때까지 끝까지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A라는 분은 적금 기간 36개월 중에 31개월째 됐을 때 대출을 신청하는 거고요. B라는 고객은 12개월 됐을 때 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 고객이 A 고객보다 대출을 좀 빨리 신청을 하는 편이죠. 나머지는 다 같아요. 3년짜리 적금 금리는 1.5%라고 가정을 하고요. 2년짜리 정기예금은 그보다 약간 낮은 1.4%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적금금리 1.5%에서 1.2% 정도 가산이 되어서 2.7%라고 가정을 하고요. 3년짜리 적금을 중간에 깼을 경우 적용되는 중도 해지 이율은 과거에는 고시금리의 2분의 1 정도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정상금리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에 90%, 즉 1.3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A라는 분은 예금을 깨는 것보다는 예금 담보 대출을 받으시는 게 이득입니다. 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만기 적금 이자 70만원 정도에 대출이자 11만원 정도를 제외한 59만원 정도의 순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예금을 중간에 깨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는 안 나가잖아요. 대출이자는 안 나가지만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돼서 한 47만원 정도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기가 임박한 고객 A 고객은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게 이자 측면에서 좀 낫습니다. 대신 B라는 고객은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깨서 다시 재가입하시는 편이 조금 더 낫습니다. 12개월 됐을 때 대출을 받는 B 고객은 마찬가지로 7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이자 54만원을 제하고 나면 16만원 정도의 순이자를 받게 되지만 차라리 12개월 됐을 때 중간에 그냥 깨면은 대출이자는 따로 들어가는 거 없이 긴급하게 자금을 쓴 다음에 그 시점에서 다시 정기예금, 그러니까 12개월째 신청을 했으니까 동일하게 비교를 하려면 2년짜리 정기예금을 다시 들어가면 순이자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한 3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차라리 해지를 하시는 게 이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설명 들으신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항상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정말로 잠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서 예금 만기까지 사용한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중도 해지했을 때 중도 해지 이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 본다고 하면 은행마다 숫자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예금 중에서 대출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예금 담보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 있고 해지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방금 B고객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1000만원 받는 게 아니라 대출금을 그냥 100만원만 받았다고 하면은 B고객도 그냥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예금 금액 대비해서 정말 적은 금액만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만 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금 만기까지 보통 대출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가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긴급해서 예금담보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입한 적금이나 예금의 전체 기간, 예를 들어서 12개월, 1년짜리를 가입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중간 정도, 전체 예금 기간에서 중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가입한 지 절반이 안 됐다. 그러면 예금을 그냥 해지하시는 편이 낫고요. 중간 정도 기간 이상이 지났다. 예를 들어 2년짜리를 가입했다고 치면은 1년 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중간 기간 넘어갔다고 하면은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예적금 가입하신 분들이 항상 담보대출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당일 대출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은행에 오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이런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지나가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또 힘을 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